불행한 일도 한 번 있었어요. 그 현장 노동자가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저한테 말하기를 한 3개월만 더 일하거나 자기 사표 쓴다고 했었거든요. 도저히 나 이 스트레스 받고 일을 못 하겠다고. 근데 그 안에 저한테 얘기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운행하다가. 운행 중에 돌아가셨어요? 예. 다행히도 이제 운행 중에 차 정차해놓고 신호대기 하면서 거기서 이제 운전석에서 쓰러진 거죠. 어쨌건 운행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일부 노선에서 밥을 못 먹고 운행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밥 굶고. 그리고 이제 뭐 밥을 먹었다 해도 뭐 커피 한 잔 마실, 담배 한 대 필 여유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또 운행을 재개하는 경우도 있고. 적어도 나라는 한 사람은 바뀌었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전국에 더 큰 연대의 힘이 될 때까지 아프지만 괜찮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을들의 연대 대표 박찬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삶의 현장, 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수많은 사회의 여러 현장, 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여러 아픔을 갖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 우리 공동체 안에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었는데요. 오늘도 또 다른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지만 또 당연시 여기지만 과연 그 현장이 어떠한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공공 서비스의 영역, 네, 그 중에 하나인 버스 노동 환경, 버스 노동자의 삶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청취해 보고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대전 지역버스 노동조합 사무실에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 지역버스 노조위원장 박천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노동조합은요, 2,500명 총 승무사원 중에 한 1,700명이 가입되는 조직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중공인제가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중공인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위원장 선출을 간선제로 선출을 해오다가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제 첫 직선제로 해서 선출돼 갖고 첫 임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직선제가 된 뽑힌 첫 위원장님이시란 말씀이시네요. 네. 항상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이런 이제 공공운송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고열이 녹아있는 치열한 노동 현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같은 결에서 여러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혹 뉴스에서 저희가 접하는 것은 배차 시간이라든지 또 그 정해진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운전기사분들이 화장실도 못 가고 뭐 기저귀를 차고 일을 한다, 이런 뉴스까지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장의 노동 환경은 어떠한가요? 현장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그 차량들이 많이 늘어났고 교통 환경이 많이 더 복잡해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대에 따라 또 고령화가 또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시내버스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그 근무 환경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아, 더 수행해야 될 일의 종류들이 더 많아졌다. 그렇죠.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들은 서비스업이니까 시민들의 발휘돼서 이제 최일선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라 당연히 서비스는 정신을 갖고 임무에 종사하는 걸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도 그렇게 또 시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22년도 국토부 자료를 보면 전국 그 시내버스 승객 이용 만족도 조사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대전 시내버스가 전국 1위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만족도 만족도에서 조사에서요. 1등이다. 네. 네. 거기에는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 오롯이 그 항목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노동자들이 전부 다 그 관여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서비스 평가를 참고로 이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눕니다. S등급을 받게 되면 약 매년 한 20억 예산 중에서 120%를 가져가는 거요. A등급은 뭐 예를 들어서 100%, B등급은 뭐 90%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공공운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 사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평가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예. 보상의 의미로 거기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 주체들에게도 포상금 형식의 어떤 그 금액적인 부분이 돌아간다 이런 거죠. 예. 근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 금액을 받게 되면 네. 그 현재 이제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이 모든 서비스 평가의 항목에 들어간 주체는 우리 현재 노동자들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서비스 질이 높아져서 이제 그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게 편익이 이제, 들어가고 이익이 돌아간 거. 돌아가고 그런 정부는 건데 이제 그래서 기준치를 만들어서 그 평가 항목을 만든 그렇죠. 것이고. 그런데 네. 그 서비스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 그 수익금은 오롯이 사용자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국가 예산으로 이 평가에서 등급이라든지 각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보상의 개념의 포상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노동자 현장에서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용자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현장 노동자들은 이 정신적 그 노동 강도가 스트레스 굉장히 이제 많이 가중돼 있는 상태에서 그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엄격한 관리나 또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저희 서비스 평가가 잘 나오면 거기에 대한 그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달되는 게 있으면 그 바로 그때 노동자들 갖다가 회사로 불러들여서 경위서 내지는 이제 또 대전시에서는 또 그 범칙금을 부과를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노동 강도는 세졌는데 거기에 대한 뭐 물질적 보상이나 이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나누는 방식은 없다.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구조죠. 가까운 세종교통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그 대전 마냥 똑같이 그런 개인 인사 고가 평가표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거기에 이제 사고율도 들어가고 이제 시민 응대도 있고. 서비스 평가는 똑같이 그쪽에서도 물론 기준표의 항목은 다를 수 있지만 존재하는데 예, 대전과 근접해 있는 세종 지역과 비교했을 때 또 차별점이 있다는 건가요? 예, 그거 아주 크죠. 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이 이제 1년 그 평가를 내려서 연말에 가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개인 기사별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이제
어떤 등급에 성취를 했을 때 그 성과를 다시 노동자들에게 환원해서 예. 돌려주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전은 네. 거기와 다르게 네. 같은 구조를 하는데 그 돈을 사용자들이 다 챙기는 구조거든요. 독점하고 있고 예.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전혀 없다. 없어요.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없어요. 근데 일부 회사는 뭐 조끼를 하나 해줬다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어떤 회사는 뭐 쌀을 조금 받았다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극히 그 전체 금액에 대한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받았다고 볼 수가 없고, 그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노력한 이 부분에 대한 그 성과금에는 평가 금액에 성과금만큼 우리 노동자한테 100%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고 네. 그 제도를 만든 배경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이 운송 서비스에 대한 그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것이고, 그 과정에 국가 예산이 투입돼서 약간의 포상금 같은 것이 존재하고, 그 포상금의 이제 그 등급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노력하는 주체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와서 그게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 그 기준치에 맞아서 포상금이 지급되더라도 현장에서 일선에서 그 일을 수행했던 노동자에게는 돌아오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 특히 네. 대전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전국에 똑같이 이런 서비스 평가 제도가 있나요? 버스와 관련해서? 시내버스와 그 전국 그 특히 광역시 중공영제 지역은 그게 어디나 다 있다고 다 있고요. 그러면 그 포상금이라는 개념의 성과금을 나누고 말고도 각 지역 단위에 따라서 다르죠. 결정이 되는 방식이 다르다. 예, 그게 지금 참고로 아까 이제 국가 재정을 투입된다고 하지만 물론 국가 재정도 들어오고 대전 시민들의 그 혈세, 세금도 이제 같이 이제 보조금에 포함돼서 받는 구조인데 당연히 시민들이 그 혈세가 투입되는 그 중공영제를 하면은 저희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고 시민들 입장에서 버스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중공영제는 시민들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중공영제로 보는 거죠. 민간 기업의 그저 삶만 찌우는 결과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 평가 항목을 보니까 이게 이제 배차 계획 준수율, 배차 집중도, 뭐 가중 정지 출발 시간 준수 시간 측정도 있고, 출발 지연 뭐 요것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양한 게 있고, 뭐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정차 구간 그 법률을 준수했는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어떻게 보면 들어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이걸 다 맞추려고 그러면 어떤 시간에 대해 촉박함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고객 만족도 부분에 보면 승객 문의에 대한 답변 태도나 인사를 했는가, 또 승객에 대한 배려를 했는가, 뭐 이런 아주 추상적인 부분까지 있고, 또 개인의 판단 영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 약간 애매모호하게 객관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누구가 평가가 주체가 돼서 평가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계선에 있는 항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지켜나가려 그러면 이 현장 노동자들 입장에서 엄청 어려운 면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평가 항목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최고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안전입니다. 시민의 안전이고, 또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그 정시성,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시성을 요구해서 뭐 배차 간격을 맞춰서 운행하는 게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근데 이제 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자동차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 뭐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좀 많이 타실 수도 있고 뭐 상황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정시성을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시성을 요구를 하니까 한 개 노선 전체에 보면 중간 시간표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노선 따라서 한 3군데, 4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럼 그 중간에 그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 기본이고 3분 앞 구역에서 만약에 다수의 노약자 승객들 혹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탑승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이제 시간이 좀 지연이 됐다. 그러면 다음 구간에서 과속을 하게 되죠. 만회를 해야 되는 문제. 네, 만회하려면 무리한 운전을 하고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도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시성에 대해서 여유 어떤 그 기사들에게 재량권을 주는 시간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 정도 내외의 시간밖에 없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뭐 대전시의 한 구역에서 뭐 도로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쪽에서 교통 지연이 발생한다,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 이랬을 때도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항상 일정하게 정해진 그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은 무조건 지켜지는 건가요? 요구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제 그 서비스 평가에 감점을 먹기 때문에 그 감점 먹은 서비스 평가 등급이 잘 나오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그 가져가는 돈이 목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정치적 스트레스나 모든 건 다 저희들이 지고 가는 거죠. 그럼 가령 갑자기 이제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네. 그 도로에 수막이 생겨서 그 구간을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내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을 못 지켰어. 그랬을 때 그러면은 사측에서 제재하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네, 일단 문자가 개개인에 발송이 되고요. 그 문자 받으면 이제 회사에 내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문자를 발송하는 건가요? 이제 회사 내사라고요. 이제 중간 시간을 못 지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기준 시간을 못 지켰다라는 네, 예. 걸로 징계성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문자가 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회사 와서 이제 심화서 내지는 경위서를 이제 받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경위서를 그 쓰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또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부득이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게 100%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대체로 어떻게 반영이 좀 되는 편인가요? 안 되는 편이 더 많아요? 거의 안 되죠. 거의 안 돼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시성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우리가 그 이제 1년 지났네요. 이제 그 노인 약자분들 이제 무임승차 하는 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쩍 더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정책이 실현돼서 상황의 변수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는 없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네. 그건 지켜라. 예. 그러면 어디서 시간을 다시 단축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무리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이제 차선 변경으로 과속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 또 보면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또 감점 요소가 되는데 예.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우리 조합원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 무리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건 모든 건 또 그 기사분한테 책임을 묻거든요. 사고 난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일을 불합리하게 당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안전운전 위주로 운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그 쫓기는 운전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안전운전 위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 막 그 제대로 된 시간을 못 지킨 거죠. 우리 지금 그 배차 시간표 정해진 스케줄 시간. 예, 안전운전 하다 보면 그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한번 그 교통사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뒤에 오는 그 동료들은 그냥 그 무리한 운전해서 이 사람을 추월을 나가는 거죠. 추월을 나가면 이제 운행 질서가 이제 문란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그 사고, 이제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전을 했는데 그거 갖고서 회사에서 불러서 징계를 냈어요. 어떤 징계를 주나? 승무정지. 그건 예. 실질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임금도 못 받죠. 못 받는 예. 그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너 다른 사람들은 맞게 가는데 왜 너만 고의로 지연운행을 한 거 아니냐 하는 취지로 징계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을 운행한 거나 이 사람 운행한 것도 비교해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막 누가 제대로 이 안전운전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그걸 살펴보지는 않고 일단 그 안전운전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조건들이 많은데 이 조건들이 다 맞출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적 변화라는 건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이것을 다 뭐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기준점을 두고 맞춰야 되는지도 없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종합적으로 다 잘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상하고 회개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결과물이 되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지만 네. 열차는 그 주어진 내일을 달리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도 막 10분씩 연착되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그 버스는 그보다 더 복잡한 교통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변수가 있고. 그렇죠. 갑자기 공사 구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출퇴근 시간은 차량 정체가 또 갑자기 일부 구간에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반영이 그러니까 운행 시간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 무임승차 하는 거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 좋죠.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제 그 이후로 지금 많이 이제 그 시내버스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거기에 대한 거 시행을 할 때는 현장의 노동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런 협상 테이블에 전혀 노동자들, 예. 현장 노동자들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예,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일부 이제 그 저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또 공무원들이 모여서 협상 회의를 예.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인가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다들 아우성이 대단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청에다가도 이제 얘기를 해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감정적인 소모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처하게 되는 열악한 환경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호소들을 많이 하시나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얘가 우리가 매월 퇴직자들 네. 그 현황을 갖다가 또 입사자들 현황을 저희들이 노동조합에서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거의 퇴직자라고 하면 정년자들만 있었어요. 네. 나이가 이제 만기 돼서.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그만두는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그 시내버스가 타 업종에 비해서 임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반면에 이 업무를 이제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참 이건 불행한 일도 한번 있었어요. 그 현장 노동자가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저한테 말하기를 한 3개월만 더 일하거나 자기가 사표 쓴다고 했었거든요. 도저히 나 이 스트레스 받고 일을 못 하겠다고. 근데 그 안에 저한테 얘기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운행하다가. 운행 중에 돌아가셨어요? 예. 다행히도 이제 운행 중에 차 정차해놓고 신호대기 하면서 거기서 이제 운전석에서 쓰러진 거죠. 노동 현장에서 사망을 하셨네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산재 처리는 안 됐어요. 그 개인 질병, 고혈압이 있다는 이유로. 이력으로. 예. 근데 질병 이력으로. 물론 그게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분이 저한테 말을 할 때는 이 스트레스도 거기에 엄청난 작용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있죠. 그럼 임금은 낮고 업무 강도는 그대로이고 더 세졌지 오히려.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여러 부가적인 서비스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보통 이제 한번 나가면 얼마 정도의 근무 시간을 가지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일일 9시간 이제 노동을 이제 인정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9시간 동안 이제 근무하는 동안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휴게 시간이라든지 뭐 식사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거의 이제 식사 시간이 네. 이제 점심 빼고 네. 아침 저녁은 이제 아침은 새벽에 일단 나가서 일찍 나가서 먹고 하는데 최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이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운행을 한단 말이죠. 그럼 시간에 쫓기고 해서 가도 식사 시간을 제대로 확보받고 일을 못해요. 그럼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대부분 우리 현장 노동자들이 밥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는 운행 시간 60분 이내는 뭐 25분을 받고 휴게 시간을 받고 이제 60분 이상이면 30분도 인정받고 하는데 물론 뭐 낮에 뜸한 시간도 있어요. 손님이 없고 차도 교통 체증이 없고 하면은 뭐 그런 때는 이제 물론 휴게 시간을 좀 더 많이 자연적으로 확보가 되긴 해요. 그렇지만은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 같은 데는 거의 맞추기 어렵죠. 그러면 어쨌건 운행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일부 노선에서는 밥을 못 먹고 운행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밥 굶고. 그하고 이제 뭐 밥을 먹었다 해도 뭐 커피 한 잔 마실, 담배 한 대 필 여유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또 운행을 재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전혀 시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부분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저희들 버스에 보면 이제 운행 기록계가 있어요. 기록계를 보면 우리 평균 운행 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걸 현실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무리한 운전이 아니에요. A에서 이제 B 구간까지가 나의 이제 운행 어떤 약속된 근무 거리라 그러면 이 노선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뭐 시간대별로나 나오는 게 있으니 거기를 반영해서 현실 반영을 해달라는 가령 거죠. 뭐 월요일 오전 근무면 그게 12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화요일은 좀 짧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때 맞춰서 휴게 시간과 내 노동 환경에 맞는 어떤 조건들을 맞춰달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이게 운행 시간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냥 그 시간에 맞게끔 너 그 중간 시간에서 다녀라 이게 아니고 현장 노동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냥 안전운전 위주로 승객들한테 최대한 그 배려, 승객을 위한 배려 이런 운전을 했을 때 나온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갖고서 평균 데이터를 내서 그때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도 막 무리한 운전해서 도착했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배차표를 짜니까 계속 무리한 운전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고의 그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의 입장일 수도 있고 최대의 만족감이 생긴 그 최고의 기준치를 두고만 모든 이제 그 근무 환경의 스탠다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이제 딱 짜여지는 거네요. 그래서 거기를 맞추라는 강요가 있는 노동 환경이 되는 거네요. 그럼? 네, 이제 다 말이 조금 세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대전시가 지금 그 도시가 외형적으로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신설 노선이 또 생기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증차를 해서 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과거에 제가 94년도 운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10분 넘는 노선이 별로 없었어요. 앞뒤차 배차 간격이. 거의 길어야 한 12, 3분. 나머지는 뭐 짧은 건 4분 간격. 배차 시간이 익게 돌아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버스를 놓쳐도 바로 4분, 5분 후면 버스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연계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 팽창 속도에 맞추지를 못하는 증차를 안 해왔기 때문에 기존 노선에 있는 버스를 몇 대씩 빼서 신규 투입 넣었어요. 그러면 기존 노선은 배차간격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은 대전 시내가 평균 그 앞뒤차 배차 간격이 20분이 넘습니다. 외곽지 노선 빼고서 시내 중심지에 그 간선도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긴 건 30분이고요. 현재 뭐 짧아야 17, 18분입니다. 뭐 한 15분 강대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 평균 냈을 때 20분이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제가 버스 승강장에 있다가 내 눈앞에서 버스를 놓쳤어요. 그럼 20분 동안 그거 떨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하나 그 뒷차가 또 사고라든가 뭐 차 고장이라든가 해서 빠지게 되면 배차 기간이 또 40분 이상을 기다려야 다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내버스가 아니라 이건 시내버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현장에 일할 때 보통 저희들이 그 당시 한 그 노선이 이제 17, 8분 간격이 됐었어요. 근데 앞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퇴근 시간에. 그 제가 뒷차니까 가서 그걸 다 시도. 그러면 타고 내리고 하다 보면 막 뭐 서로 이제 타려고 아우성을 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더 지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앞차하고 저하고 1시간 간격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건 오롯이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으로 가중되는 것인데 당연하죠. 네. 그래서 시하고 대전 시민단체하고 제가 그전에 한번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는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은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수익성. 지금도 수익성이 이게 수익이 안 돼서 우리가 시민 세금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증차를 하게 돼서 하면은 더 수익이 떨어진다는 논리인데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건 수익 모델로 볼 게 아니라 시민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건. 공공재로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승객들이 내 눈앞에 버스를 놓쳐도 바로 간격이 있어서 바로 태우고 하면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늘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출근 시간인데 뭐 한 차 한 대가 빠졌어. 그러면 한 40분 만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5분인 것 같고 많이 다투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택시를 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또 자가용 끌고 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교통체증이 또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영제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공공재가 투입되고 있고 공공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전히 이제 행정의 시각은 수익을 내느냐 마느냐로 이제 판가름이 되다 보니까 공공성도 훼손되는 것이고 그렇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어쩌면 없는 걸 수도 있고 시민들은 더 불편하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라는 계속 악순환이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요 싸움인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먼저 승객들이 이용하기 편한 게 시설이나 차량 증차를 대폭해서 간격을 배차 간격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승객들이 누가 자가용 끌고 가고 복잡한 데 가겠습니까? 시내버스 타고 편리하면 그걸 타려고 하죠. 근데 이쪽은 수익을 우선시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분 넘게 막 운행하는 게 많거든요. 30분도 되고 특히 주말에는 30분 넘는 일도 있어요. 주말 감차가 또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 승객들의 이용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버스가 싸니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 직장 출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건 교통 정책을 세운 데 있어서 과연 현장의 목소리가 또 현장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또 공공재로서 투여되는 어떤 자본 예산만큼 그 효과가 들어올 수 있게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근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피해도 우리가 보는 거죠. 네네. 그걸 아까 말씀드린 무리한 운전이 따르게 되고 거기 또 안전성 위협을 받고 반면에 그것도 스트레스나 이게 좀 그게 다 우리 노동자들 같은 또 피해가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 승객들 입장에서는 화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눈에 앞에 보이는 우리 운수 종사자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는 생각하지를 못하시니까. 예, 이제 화풀이를 하면 그래도 아까 그 평가 항목에 있다시피 우리는 시민들 응대를 또 잘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걸 하는 그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민원은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민원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지금 물론 카메라가 있어요, 버스 안에. CCTV. 예, 그래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음성은 거기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러면 승객이 일방적으로 버스가 늦게 왔고 자기가 화가 났어. 뭐 출근 시간이 늦어. 그 화풀이를 기사분들한테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운수 동사는 고스란히 그냥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안고 또 운행하게 되고. 저도 현장에서 일할 때 그랬어요. 저희들이 이제 앞뒤차 간격이 단말기에 뜹니다. 그럼 저는 정상적으로 간격을 유지하고 갔어요.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객이 저한테 늦게 왔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가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종사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탔을 때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 서둘러 주는 척. 예, 차선을 좀 왔다 갔다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좀 빨리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입사에서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그런 요령이 없고 있는 분들은 내가 뭐 잘못했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또 얼마나 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단순한 기술적인 그 운행이라는, 그러니까 수송이라는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송 서비스 자체에는 감정 노동도 포함이 돼 있고, 그게 굉장히 심하죠, 지금. 네, 지금 고객 만족도라는 평가 항목을 통해서 예. 다양한, 지금 보니까 거의 뭐 10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또 놓이게 되는 노동 환경에 엄중함이 또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감정 노동 현장에서의 감정 노동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노동자들의 근무 강도라든지 업무적 피로도라든지 이런 거를 뭐 정책적으로 또 회사 입장에서 뒷받침해주거나 보전해주거나 또 뭐 치료해주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승객들의 그 뭐랄까 감정 그걸 갖다가 우리 노동자들한테 표출하고 노동자 반응이 좀 친절하지 않다 하는 걸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노동자가 거기서 범칙금을 또 납부하는 그런 지금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벌을 주는 방식만 있는 것이지 네. 이 상황에 대한 고려라든지 노동자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보전이 전혀 없다. 예. 그러면 이런 이제 노동자분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내몰릴 것 같은데 어떤 걸 많이 호소하세요? 어떤 피해 사례들이 또 있는지. 대부분 이제 민원이 뭐냐면 이제 그 악성 컴플레인을 민원. 하시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나요, 지금. 악성 민원이 많고, 이제 그 운전하다 이제 사고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네네. 사고로 인한 그 피해도 많이 보죠. 저희들이 지금 사고가 나면 그 공제조합에서 그 경찰서의 사고 접부 유무를 떠나서 사고 처리를 이제 공제조합이 있으니까 그 공제조합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를 위한. 예, 근데 그걸 꼭 경찰서에다가 사고 접부를 해야 처리해 준다. 그러면 적용 가능하다. 예, 그러면 저는 그 우리 노동자들은 그 사고 한 건에 따라서 처벌 2중 3중으로 받는 구조거든요. 어떻게 2중 3중으로 받나요? 예를 들어서 일단 사고가 나면 벌점을 먹죠.
교통 벌점을 먹을 거고 또 회사 자체에 또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징계 있을 만큼 근무를 못하면은 이제 그 금전적 손해를 또 보게 되고 또 사고를 내가 낸 것이 아니라 뭐 내가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도 무노동 무임금인가요? 당했을 때는 징계는 빠지죠. 근데 사고를 당했을 때는 무노동 무임금은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니 사고 우리가 이제 이기는 사고 같으면 피해는 그 상황은 다르고. 예, 그건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졌을 때가 이제 문제가 그게 심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운전자 과실로 난 사고에 관련해서는 그런. 예, 그리고 이제 일부 회사에서는 운전자 과실로 사고 나도 대형 사고가 있고 그냥 경미한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경미한 사고 같은 것은 회사에서 그 금전적 요구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노동자한테. 그래서 그때 돈을 주면 노동자가 이제 그 피해 금액을 배상을 하면 물론 징계는 안 하죠. 근데 그걸 유도를 하는 거죠. 네가 피해 입힌 거 돈 갖고 와. 그럼 징계 안 할게.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무사고를 기대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럼 징계를 이제 당하게 되면 징계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어떤 불이익이라는 것이 뭐 임금 삭감이라든지 혹은 뭐 심하게 더 나가면 뭐 해고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그렇죠. 되나요? 예. 어떤 불이익들이 구체적으로? 일단은 그 징계가 있고 네. 또 그 안전교육이라고 또 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교육도 우리가 5년 미만의 사고자라 하면은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고 5년 써 10년 차면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고 10년 이제 10년에 넘으면 또 보수 교육 안 받기도 해요. 근데 그 사실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게 뭐 그까짓 거 1년에 한 번 가는 거 갈 수도 있지. 근데 현장 노동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가 모든 그 시간의 교육은 교육비를 또 받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교육비도 안 주거든요. 그러면은 무임금으로 그냥 가서. 예. 그러고 이제 그 또 뭐 1박 2일로 또 상주나 이런 데 교육장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계속 하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걸 잘 했다고 해서 돌아오는 이익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고를 그냥 개인 돈으로 지불해서 내가 수습하는 방식으로 예. 해서 공식적인 사고가 아니게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지금 횡행하는 거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요번에 좀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제 타이트한 그 잣대를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서비스 평가에서 운전 사고율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 일부 한 회사가 그 사고율을 조작해서 서비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축소시킨 거죠. 사고 발생을 축소시켜서 올려서 서비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과징금도 먹고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나? 사고를 은폐하고 있는 문제를 감추는 그런. 네, 그 이제 한 회사가 그게 드러나서 제가 이제 지역버스 차원에서 타 이제 대전시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비단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회사도 전수조사를 해봐라.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했는데도 시에서 제가 공문을 몇 차례 보내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없다가 제가 뭐 이제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 없어서 뭐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 13개 회사에서 아주 많은 회사가 다 그 사고율을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을 해서 이제 서비스가 잘 받기 위해서 했겠죠. 그 부분을 제가 좀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그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럼 뭐 이런 거는 원래는 이 해당 관청이나 해당 주체가 되는 뭐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개별 노동조합에서 이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하라고 얘기를 지금 그렇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했었는데 대전시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없다가 이제 저희가 정식적으로 이제 기자회견하고 고발장을 대전지방청에다가 접수하고 난 이후에 대전시에서 그때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 차원에서는
13개 회사를 갖다가 13개 회사를 지금 조사를 다 끝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행정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이건 그 제가 볼 때는 네. 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만 하면 네. 그런 일이 많이 감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 대전시청 버스 정책과라는 게 이제 우리하고 연관돼 밀접한 그 부서거든요. 네. 대전시를 보자면 그런 부서가 있고. 예, 있어요. 근데 네. 그 부서 있는 사람이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우리 버스 사업자, 네. 거기에 버스 사업자에 상무가 전무로 가 있었어요. 아, 민간 사업자인 버스 사업자들의 뭐 연합체, 예, 예. 사용자 단체. 그러니까 이 대변 사업체. 단체에 예. 가서 정관 예우를 받아서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전관예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한 발 더 나가서 네. 그 버스 사업주 대표, 네. 대표 회사에 가서 사장으로 또 취임해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후배 공무원들이 볼 때는 아니 내가 사업주하고 이제 제 개인 생각이에요. 사업주하고 밀접하게 잘 협조를 하면 내가 공무원 퇴직하고 정년하고서도 내가 그 관계 회사 사장으로 내 선배들이 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의 전관예우를 받는다 하는 생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죠. 그 그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그때 좀 문제가 제기돼서 버스 회사 사장을 하다가 이제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그런 일이 또 발생됐죠. 물론 그게 관련 부서에 퇴직하고 3년, 제가 알기로는 3년인데 3년 이후에 취업하는 건 법적으로는 괜찮다고 그렇죠. 관련 업종에 이제 그렇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거 3년이 지났어요. 지난 후지만은 버스 시내버스가 지금 상무로 모 회사가 일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후배들 공무원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지향점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제대로 우리 지금 사실은 시민들 혈세가 투입되는 이 중공인제는 공무원들이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시민들 세금을 효용감 있게 줄줄이 새는 걸 막고 효과를 내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방치하는 거죠, 쉽게.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돌아가는. 이익을 주고 받는 관계가 돼서 그렇죠. 다음에 나의 미래의 희망인 뭐 존재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만들어 버리는 내가 희망할 수 있는 이익으로 이제 남게끔 만드는 카르텔 같은 게 이제 형성될 수 있다. 무언의 그 염려가 당연히 되죠. 그 후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본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또 돌아가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런 기준들만 이제 점점 많아지고 규정도 많아지고 또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 하는 아까 뭐 서비스 평가라든지 이런 이제 기준치는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혀 어떤 그 돌파구가 없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책임과 업무 가중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자면 그 옛날 뭐 우리가 좀 지금보다 훨씬 국가 사회 시스템이나 경제적 수준이 미비하던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이제 우리 운송 노동자들이 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과 지금이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현재 지금 그 고용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고용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그 필요 인원을 각 사별로 각 회사별로 자기들 필요 인원을 뽑아서 쓰는 구조예요. 그게 이제 채용 단계가 정규직, 뭐 비정규직, 뭐 계약직, 하청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어떤 구조로 돼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제 예비 기사가 있고 예비 기사는 촉탁이란 그 촉탁 기사와 같은 이제 그 개념으로 보는 거 있어요. 촉탁이랑 똑같은 개념이다. 그 예비 기사라 하면은 우리가 본 노선
본 노선 뛰는 그 운행하기 이전 단계 그 이제 그 숙련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1년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분들은 이제 계약직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래서 계약직으로 1년 근무를 해서 거기서 별 일이 없으면 아까 얘기하신 서비스 평가 같은 거에서 문제가 전혀 없을 때 이제 본기사로 올라올 수가 있는 구조죠. 본 계약을 다시 했으면. 그리고 이제 물론 정년 퇴직하고 또 그 자리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촉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내나 지금 이제 우리가 간선 버스, 지선 버스가 있는데 사실은 그 유명무실하지만 그 지선 버스라 하면은 좀 작은 버스. 간선 버스는 우리가 흔히 보는 큰 버스, 버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버스는 이제 외곽지 노선이나 이런 데 주로 들어가요. 그냥 거기서 1년이라는 숙련 기간을 거쳐서 이제 본 노선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것도 그 어떻게 보면 그 제각기 그 사용자 개인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조합원은 이쁜 애는 어떤 그런 결격사가 있어도 본기사 채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다 충족돼 있어도 사용자가 볼 때 아유 저 새끼는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또 안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 이제 그 기사로 채용이 되더라도 1년간은 불안하죠.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가 오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의 평가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용주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그냥 복종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 모든 총체적인 거의 문제점을 과연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나 그 실체 주체자인 공무원들이 모르느냐, 알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노동자들의 입에 의해서 또 노동자 조합을 통해서 제기도 꾸준히 되고 있지만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그 상층으로 올라가면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국가 행정과 이 사적 민간 영역의 기업들이 엮여져 있는 카르텔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이렇게 보이신다는 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노동 환경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이제 중공영제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많은 재화가 여기에 투입되고 있지만 국민들한테도 제대로 된 양질의 공공재의 역할이나 그 서비스가 제공되지도 못하는 결과가 반복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국민들은 그래도 이제 대전시를 예를 들자면 아까 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에 S등급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는 것 등을 통해서 만족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희생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반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제목처럼 아프지만 괜찮아입니다. 괜찮아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살과 피를 다 내주더라도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가 아픈 만큼 그게 개선되고 나중에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괜찮아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현재 이제 이 버스 업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가장 어려운 노동 환경, 또 노동의 문제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모든 정책을 할 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피부로 시민들과 이렇게 맞대 있는 우리 노동자들 의견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건 개선점이고 요구사항이시고. 그게 됐고 좋겠고. 또 이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그 민원, 악성 민원 같은 게 발생됐을 때는 시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합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노동자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만 갖고서 이제 그 노동자들한테 과태료 내지는 이제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품질 만족도가
그 주변에 있는 배경이라든지 환경적 요소는 고려되지 않고 예. 일방적으로 일방적이죠, 지금. 평가받는 방식이기 네. 때문에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 그렇죠. 제가 이제 항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우리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제 막 갓 입사한 승무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하나는, 모두가 밥을 먹어야 될 때 같이 밥을 먹지 못하고 두세 시간 뒤에 이제 뒤늦게 먹고, 그걸로 인해서 매번 소화불량에 걸리고, 뭐 이런 문제들도 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열악한 노동 환경 중에서 특히나 드러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들도 식사 문제죠. 그래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먹을 수 없잖아요. 네. 일단 정기적인 식사 시간이 없다. 그렇죠. 식사 시간도 좀 제대로 확보된 시간도 아닌 뿐더러 식사 질이 와서 직접 보시면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식대가 한 3,500원에서 한 4,000 얼마 정도 되거든요. 지금 2025년도에도 네, 그렇다는 네. 얘기세요? 네, 4,000원 좀 넘어요. 지금 김밥 값이 4,000원 이상인 네.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식사 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휴게실과 그 기점지 식당이 같이 붙어 있는 데는 그래도 질은 좀 떨어진다 해도 바로바로 음식을 해서 따뜻하게 해서 물론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따뜻하게 먹는 거고 시원하게 먹을 음식은 시원하게 먹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기점지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점지에 식당이 없으면 기점지에 갔다가 다른 식당 있는 데로 또 빈 차로 큰 버스를 끌고 밥 먹으러 갔다가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물론 시간을 확보해 준다 해도 퇴근 시간 걸리면 그 시간이 안 돼서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안 돼서 굶고 일하는 경우도 있고 밥 먹는 걸 아예 포기하죠. 포기하고 하고. 그럼 아까 이제 식대가 3,5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지금까지 고정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식사로 나오는 지금은 4,000원 좀 넘죠. 네. 그러니까 식사 수준이 어떤가요, 보면 경험해 그 보시면? 식대가 그 정도니까 질이 아무래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 또 거기는 이제 식당이 없어요. 없는데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기점리는 도시락 그 업체에다 맡겨서 식사를 먹게끔 한 구조였어요. 처음에 그거 됐을 때는 저도 현장 나가봤는데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우리가 항상 따뜻하게 먹고 뭐 이런 거 필요할 때 한 번은 우리 직원은 하도 현장에서 불만이 많아서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 보라고 해서 보고 오더니 돼지고기 볶음이 나왔는데 이게 싸늘하게 식어서 이게 엉켜 있더랍니다. 엉켜 있어서 그걸 본인이 봐도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개선책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지금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메뉴도 그렇고 메뉴 가면 그런 데 보면 환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장 조합원들이 이제 이게 이 항의성 그 전화나 받아보면 일단은 그 청결면에서 의심들 막 불만을 많이 갖고 청결하지도 못하고 내용의 질에 있어서 내용의 질을 또 물론 그렇고 그러고 있는 그나마 나온 거라도 제대로 먹게끔 해줘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그렇죠. 보장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늦게 도착한 사람은 조금 인기 있는 반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사람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늦게 도착한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나마 남아있다 한들 다 식어 빠져가서 먹기가 그렇고 이게 지금 저희 현장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에요. 사실 그 식사 문제가. 식사 문제에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예, 그리고 일부 노선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이제 소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냥 왕복 3시간 넘는 거리도 있고 막 있으니까. 생리적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 한 잔도 맘먹고 못 먹는 거예요. 물도 못 먹어요. 절제하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먹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지금 현재 노동자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제가 그
현장 그 기점제 식당 그 음식 서비스 그 음식의 질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고 그 질이 좀 떨어진다 해도 온전히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해놓으면 좋은데 늦게 가는 사람은 제대로 반찬도 없으니까 제대로 먹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 반찬이라 해도 이게 뭐 다 식어 빠졌다든가 뭐 이러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냥 굶고 일하는 사람들은 특히 지금 저기 그 우리 유성의 그 안산동이 특히 더 심한데 다 마찬가지지만 안산동이 또 더 심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컨테이너 박스라도 갖다 놓고 좀 이렇게 좀 별도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굶고 일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그거 외에 그러면은 휴가나 뭐 개인적인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요청에 대한 병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근데 병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이제 병가자들을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일부 회사에서는 병가자들이 발생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식사를 제때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소화기 이런 데 문제가 생기시군요. 위, 소화기에 통해서 나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뭐 아주 안 좋은 암까지 발생돼가지고 근무를 더 이상 못하게 돼서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 소화기에 관련된 암 예. 발병률이 많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갖고 그분은 병가를 우리가 1년에 6개월까지 병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2개월째 됐는데 회사에서 복귀가 어려운 것 같으면 병가 그만 쓰고 나가라. 6개월 동안 쓸 수가 있는 건데 1년에.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병가를 못 쓰게 해 회사에서. 그래서 그냥 3개월 6개월인데 3개월 쓰고 그냥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회사에서 했고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이다. 쓰지 마라 했는데도 이미 썼다는 거예요. 쓰고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노동자 이제 노조 활동의 입장에서는 일단 식사 문제. 그 우리가 의식주가 우리 보통 기본 삶의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 식사 문제가 너무 낙후돼 있다 보니까 그 장시간 일하면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또 먹을 수도 없이 일하는 게 그것도 큰 고충이고요. 그러고서 그 노선도 좀 대폭 수정해서 우리 제때 맘 놓고 커피 한 잔 먹고 쉴 때 했으면 좋겠고.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입장에서 이 운송 관련, 특히 이제 버스 관련해서 앞으로 국가가 어떤 것들을 좀 바꿔서 또 다른 시각으로 비전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그건 뭐 이제 따지면 이제 중공인재, 그러니까 그 시민들 세계 온전하게 녹아 들어가지 않는 이 중공인재는 보다는 완전 공인재로 갔으면 좋은 게 핵심이죠, 사실은. 완전 공영제를 좀 설명해 주시자면. 예, 완전 공인재, 중공인재는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중공인재는 이 사용자들을 개인적으로 좋죠. 좋지만은 이 시민들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분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빠져나가나요? 예를 들어서 그 가족 경험도 있고, 이제 뭐 우리 그 자동차 유지 관리를 위한 뭐 부품이라든가 뭐 정비 이런 것도 이제 거기서 투명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내부자 거래로 그냥 다 해결한다든지. 그게 이제 증거는 없어요. 없는데 그 의심이 갈 만한 건 많죠. 그래서 제가 그 2019년도 그 당시에 그 시의원들하고 얘기해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중공인재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시민 혈세도 많이 세고 있다. 그래서 그 시민들하고 시민단체들하고 이렇게 대담을 해줘서 토론할 수 있는 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공인재 저기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세금이 많이 줄줄이 새고 있다. 요것만 바로잡아도 우리가 완전 공인재 가면은 이런 비리를 다 없애고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저하고 토론을 해서 충분히 공감을 이끌어냈었습니다. 이끌어내서
그 다음에 그 완전 공영제를 가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그 외주 그 타당성 조사를 한 외주 용역을 줬었어요. 그 외주 용역에서 그 시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중단됐다가 나중에 진전된 토론이라든지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단계고. 예, 그리고 나중에 검토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용역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걸 보니 시기상조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말았거든요. 그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이사들이 임금이 억대 연봉이거든요. 그 중에서 대형사들은 임원이 2명이에요. 억대 연봉 받는 사람이. 소형사는 1명이에요. 그때 억대 연봉인데 지금 뭐 억대 연봉에서 뭐 좀 그때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바람에 뭐 억대 연봉 좀 깎겠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13개 회사에 큰 회사들은 2명씩이고 작은 회사는 1명씩이라도 억대 연봉이 다 몇 명이고 그러면 한 20명 가까이 되죠. 따지면. 그런 분들 억대 연봉 들어가지. 거기서 또 가족들 뭐 아들이고 딸이고 다 취업시켜서 또 거기서 한 자리씩 다 맡고 있고. 예, 한 자리씩 맡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그 국가가 네. 투입한 자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렇죠.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완전 공공재로 완전 공영제로 공영제로 하자고 예. 예. 말씀하셨는데 완전 공영제의 의미를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완전 공영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쉽게 공사체계죠. 가까운 세종교통공사 마냥.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외주 용역 넣었을 때 대전시 계획은 그랬어요. 그 당시 트램이 지금 이슈인데 대전은 트램이 2025년도 완공되는 걸 보고 그 이전에 지하철 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시내버스 포함해서 이 세 개를 하나의 공사 체계로 묶고 가는 걸로 계획이 썼었어요. 지금 공사 공사 체계로 체계로 가는 거죠. 간다는 예, 예. 것은 민간의 영역은 다 없애는 그렇죠. 거고, 예. 예, 뭐 이제 지역 행정 단위에서 공사를 세워서 이걸 다 맡아서 예. 운영하고 자금도 시에서 투입하고 직접 관리하는 하는 거죠. 대전시에서. 방식이 아까 얘기한 완전 공영제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시의원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돈 많이 들어가는데 완전 공영제로 완전 공영제로 가게 되면 시민들 횟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주먹구구에 따져봐도 대표이사들 억대 연봉 나가는 거에다가 불필요한 사무실 인원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정비사들이나 이것만 줄여도 이제 그 당사자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 갖고 또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만 막아도 그래서 그 투명하지 않는 그 차량 관리 같은 거 이것만 막아도 이 돈이면 충분합니다. 아, 이미 투입되는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공공적인 재화의 부분으로도 다 커버가 된다고 충당이 그러죠. 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전환만 하면 된다. 그렇죠.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단체들하고 공개 토론을 거쳐서 그분들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시민단체도.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공금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문제를 삼아서 그 해당 그 회사 대표가 처벌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라는 게 지금 방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시스템만 바꿔도 이 돈이면 충분히 하고 갑니다. 새는 부분들, 누수되는 예. 부분들을 보자면 지금보다 더 추가 투입되는 그 뭐 필요가 없죠. 예. 공공 영역에서의 자본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공사 체제로 가고 있는 지역 단위가 많이 있나요? 여기 지금 그 서울이 원래 또 과거에 공사제로 가려다가 지금 이제 실패를 했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그 완전 공영제라는 표현을 써요. 준공영제로 완전 공영제로 전환한다. 근데 지금 세종교통공사가 지금 공사로 있잖아요. 그게 우리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이게 거기는 말 그대로 공정하게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서비스 평가 같은 거 그 하나하나 쓰임새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누수되는 데가 너무 많다고 보는 거죠. 지금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 준공영제가 이용되는 측면이 더 많다. 많죠. 네, 그래서 아예 완전 공영제로 가서 공사 형식으로 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봐서도 더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돈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게끔 시스템 변화를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노동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좀 이런 공공 서비스 영역이 바뀌어야 된다, 뭐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명한 경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우리 현장의 노동자들이 그 노력한 만큼 그 감정 노동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노동자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땀의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오는 그래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땀의 대가가 충분하게 이제 돌아옴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갖다가 시민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이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거기 또 국가적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또 한 말씀해 주시면, 정말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다, 이해를 부탁드리는 말씀. 우리 노동자들은요, 남들 잘 때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서 그 추우면 추운 대로 그 떨면서 일단 차 점검을 해서 새벽에 이제 시간에 운행을 개시를 합니다. 물론 그 시간에 이제 시민들 새벽 출근하는 분들 많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또 오후반은 남들 다 자는 시간에도 운행하고, 집에 가서 뭐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혼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환경이 타 업종에서 굉장히 좋다고는 못 봐요. 좀 많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만큼 우리 노동자들한테 그 노력한 만큼 또 우리 시민들이 그 이용하다 보면 이제 다소간에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 노동자들이 더 안 보이는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내 가족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가족의 시선으로 봐주고 좀 따뜻하게 좀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은 좀 더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신나는 일터가 돼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우리가 마치 매일 마시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여러 노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우리가 타고 또 다니는 이런 운송 서비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시하다 보니까 그 마음 한켠에 우리가 또 무시하는 마음, 폄하하는 마음도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또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휴일날 쉬고 있을 때, 또 그 시간에도 땀이 나게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들의 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프지만 괜찮아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번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